김성환의 시사야. 미국 대선이 현지 시각으로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여론조사를 보면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트럼프 공화당 후보,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경합주에서 두 후보 간의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어서 대선 결과를 예측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대선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비율도 높아서 투표 후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인데요. 세계이면 오늘은 미국 대선을 전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지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 세계 관심이 다 미국 대선 쪽으로 아마 내일 모레 글피. 네. 이번 주는 그냥 미국 대선의 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미국 대다수 선거 예측 사이트들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바이든 후보의 승리 가능성을 거의 다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대선 분석 사이트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 이제 결과를 내놨는데요. 예상치를 바이든 후보가 2일 현재 전국 단위에서 51.1%의 지지율을 기록해서 43.9%인 트럼프 대통령을 7.2%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수치가 지난달 23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9개 조사를 다 종합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지금 10월 들어서 격차가 10.3%포인트까지 확대됐는데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대면 유세에 나서면서 지지율이 좀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7%대까지 좁혀진 상황입니다. 근데 눈여겨볼 점이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이 10월 들어서 그래도 50%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다는 점이어서요. 상당히 안정적으로 지지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좀 눈여겨볼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이든 후보가 전국 지지율 조사에서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이후에 추월을 단 한 번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대선 때는 5월하고 7월에 힐러리 후보가 좀 추월을 잠깐 당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는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 선거인단 216명,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까지 125명을 확보한 것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인단이 538명이거든요. 그러니까 270명이 뭐 이상을 차지하면 그냥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 숫자니까요. 지금 바이든 후보도 살짝 모자라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훨씬 더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불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년 전에 맞춘 데가 별로 없잖아요. 네. 대선 결과를. 그중에 하나가 선거 예측 사이트 538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엔 그럼 거기는 어떻게 예측을 했을까? 여기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바이든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89%,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가능성은 10%다. 이렇게 예측치를 내놨습니다. 특히나 바이든 후보가 압승을 거둘 가능성이 27%나 된다라고 지금 예측치를 내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2일에 이제 MBC랑 공동으로 진행한 미국 대선 마지막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바이든 후보가 52%, 트럼프 대통령이 42%여서 10%포인트 차가 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근데 지난 대선 때 다 예측이 틀려가지고 네, 다 틀렸죠. 네. 이 여론조사를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사실 좀 의심이 가는 게 네. 맞는데요. 뭐 그래서 오죽하면 구글한테 물어보면 다 알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그렇죠.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도 지난번에 캐나다에 있는 한 AI 업체가 맞춘 적이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이긴다고. 근데 오늘 조사를 보니까 그 AI가 이번에 바이든 후보가 이긴다라고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좀 바이든 쪽으로 기우는 것 같긴 한데 네네. 지금 미국이 선거제도가 좀 복잡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하고 좀 많이 달라서. 많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뭐 그냥 투표 많이 해서 맞은 사람이 찍으면 당연히 대통령이 되겠지. 네네. 근데 그거하고 다르잖아요. 다르죠. 왜냐하면 거의 이제 선거인단을 선출해서 이제 간접 선거제잖아요. 우리는 네. 직접 선거제지만, 그러니까 전국 단위의 표를 더 많이 얻어도 힐러리 클린턴 대표처럼 선거인단 수를 많이 확보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주는 변하질 않아요. 표심이 그냥 하면 여기는 민주당주, 저기는 뭐 공화당주. 52개인가요? 미국 주가? 네네, 그렇게 52개 되는데. 중에서 한 20개, 20개. 네네. 이 정도는 네. 어떻게 해도 안 변하는 유명합니다. 주고 네, 민주당이면 그냥. 민주당, 네. 공화당이면 공화당인데 나머지 그 사이에 끼어있는 그렇죠. 한 10개 남짓되는 네네. 거기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선거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스윙 스테이트라고 부르잖아요. 흔들린다고 해서. 근데 이번에도 역시 경합주에서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서 대선 승리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금 경합주로 분류된 곳이 지난번과 똑같은 북부의 러스트벨트라고 쇠락한 공업지대입니다.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가 있고요. 남부 선벨트라고 이제 따뜻한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주를 비롯한 6개 주가 지금 걸려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대선 때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겼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걸린 101명의 선거인단을 다 쓸어가면서 승리를 하게 된 곳이에요. 근데 이제 다른 주의 개표 결과가 4년 전하고 똑같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 경우에 네. 바이든 후보가 지금 6개 경합주에서 38명만 더 얻으면 과반인 매직 넘버 270명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굉장히 유리하죠. 네. 그래서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의 2.15전 경합주 최종 판세를 보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플로리다 같은 남부의 선벨트에서는 거의 다 따라잡은 것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나 미시간, 위스콘신 같은 나머지 쇠락한 공업지대 러스트벨트 2개 주에서 열세를 여전히 보이고 있고요.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펜실베이니아 한 주에서는 굉장히 접전을 펼치고 있어서 정말 이거는 투표함을 개봉해 봐야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머지 경합주에서도 뭐 바이든 후보가 약간 이기고 있는 곳, 그다음에 트럼프 후보가 이기고 있는 곳 이런 것들이 조금씩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펜실베니아 말씀하셨지만 펜실베니아가 선거인단이 20명이 걸려 있는 네. 상대적으로 지금 경합주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편에 중요합니다. 속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핵심 경합주의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플로리다 주에 이어서 그러니까 29명에 걸려 있거든요. 플로리다에. 네. 그래서 그 이어서 경합주 중에는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0.72%포인트 차로 이긴 곳이에요. 그래서 1900년 이후 30번 대선을 했는데 여기서 승리한 사람이 100억간에 간 경우가 23번이나 된답니다. 그러니까 못 맞춘 경우는 7번밖에 안 된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굉장히 지금 관심을 이제 모으고 있고 바이든 후보의 고향입니다. 그런데도 약간 접전이라는 게 조금 아이러니하긴 한데요. 그런 면에서 바이든 좀 약간 유리하네요. 네. 이전보다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여기서 대학을 나왔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내 고향이나 마찬가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인하고 비슷하네요. 그래서 지난주에 마지막 주말 유세를 할 때 정말 두 후보 거의 여기서 살다시피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를 놓치면 안 되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엎치락뒤치락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지막 유세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당락을 사전투표가 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이전 그 대선 때 네. 투표자하고 비교해 볼 때 지금 사전 투표자가 거의 67%? 그렇습니다. 이 정도까지 올라갔다면서요? 미국 유권자 10명 중에 4명이 이미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2016년 대선 때 총 투표자가 1억 3,600만 명 정도였는데 그중에 3분의 2 정도가 이미 투표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올해는 투표하는 사람 수가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어요. 지금 하루가 더 남았으니까 사전투표랑 우편투표 참여자가 1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 선거 역사상 최다 사전투표 비율입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컸으니까 사람들이 현장에 가지 않았고요. 네. 지금 흑인하고 청년층이 예전에는 투표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사전투표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전 투표에는 투표장에 직접 가서 미리 네. 투표하는 사람도 네. 있고 우편 투표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있고 네.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편 투표하는 사람들의 그 우편이 도착하고 개봉이 다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누가 당선자인지 발표가 안 될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투표가 끝나면, 그러니까 뭐 미국 시각을 기준으로 했을 때 3일에 네. 대선이 치러지잖아요. 그래서 투표가 마감이 되면 그날 자정쯤에는 대개 윤곽이 다 나와서 네, 그러니까 맞아요. 패배 연설하고 네. 당선 연설, 승리 연설하고 이래서 이제 당선자가 결정이 됐는데요. 지금 일부 주는 투표일로부터 사나흘이 지난 뒤에야 윤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도착하는 우편 투표를 받는다는 주가 있거든요. 주마다 다 법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지금 네. 그리고 연방대법원에서도 네. 그렇게 해줘도 된다라고 네. 하는 결정을 내려서 네. 지금 투표일까지 투표한 사람들의 우편 투표까지도 인정해 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만 주마다 또 이게 다 달라요. 주마다 이 주 법원이 또 있고 연방 대법원이 있고 네. 이런데 지금 주마다 다 달리 가고 있어서 지금 우편 투표 그날까지 오는 것만 선거 당일까지 오는 것만 개표하겠다라는 주가 있고요. 네. 그 며칠 뭐 하루 뭐 사흘 뭐 이렇게까지 지금 되는 주가 다
그럼 어찌됐든 다릅니다. 간에 결과가 안 나오겠는데요, 당일날? 그러니까 누가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면 결과가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나머지 우편 투표를 개봉하지 않아도 선거인단 수를 누가 확 확보를 해버리면 결과가 또 빨리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경합주 저희가 한참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굉장히 많은 표가 걸려있는 곳이 텍사스주인데요. 워낙 네. 전통적인 공화당의 텃밭이거든요. 근데 이곳에서 지금 썬벨트라고 남부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네. 라티노 표심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가 표심이 좀 변하고 있다. 왜냐하면 여기가 약간 접전 지역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앞서고 있지만 지금 굉장히 많은 선거인단이 걸려있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바이든 후보가 이기게 되면 지금 경합주를 생각해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워낙 텍사스가 많으니까. 네, 워낙 많이 선거인단이. 걸려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다 가져가면 그냥 투표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플로리다에도 아까 29명 걸려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역전을 한 걸로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나왔는데 지금 플로리다에서 또 바이든 후보가 이기면 나머지 경합주를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선거 결과가 빨리 나오게 됩니다. 미국의 그 선거 제도가 복잡하다는 건 알았지만 네. 올해는 또 유난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편 투표 때문에 네.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 부정 투표 그럼요. 가능성을 자꾸 언급하면서 네, 더 심해졌잖아요. 사기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면서 거부해라라면서요. 지금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 투표함을 탈취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부추기기도 한다면서요. 네, 그렇죠. 그래서 총격전이 벌어질까 봐 지금 뭐 우려하는 이런 상황까지 갔다는 얘기 그렇습니다. 들리는데.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개표가 완료되기도 전에 대선 승리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1일에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라는 곳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몇 주 동안 측근들에게 한 얘기를 전한 겁니다. 대선 당일 밤에 개표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승리를 선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자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 승리 선언 시나리오가 지금 나오게 된 건데 그러니까 주요 경합주에서 현장 투표를 먼저 개봉하게 되거든요. 우편 투표는 나중에 개봉을 하고 네. 그래서 개표를 하고 그래서 본인이 앞선다는 결과가 경합주에서 나오게 되면 내가 승리했다 이렇게 공표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일 이후에 이제 우편 투표 개표 결과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버티게 된다는 거죠. 그럼 부정선거다? 네. 그리고 부정선거고 사기고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예.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처음부터 다 열세인데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뭐 남부 썬벨트라든가 아니면 중서부 러스트벨트에서 예상외로 다 승리를 했다거나 요럴 때 우세를 달릴 경우에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보도가 나오니까 가짜뉴스다, 허위 보도다라고 일단 부인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다른 얘기가 대선 당일 이후에도 우편 투표를 개표하는 건 끔찍하다라면서 개표 중단이나 아니면 무효 소송을 제기할 것에 대해서는 전혀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성급하게 승리 선언을 하면 미국 사회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빠져들 수 있다. 거의 내전의 상황에까지 이를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 전해지는 소식 보면은 뭐 지금 우리 LA 폭동 얘기 나오고 그렇게 했지만 그럴 때마다 사실 그 가게나 이런데 상점에 전부 그 합판으로 전부 다 유리창을 깨거나 약탈하지 못하도록 그런 장치를 만들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면서요. 네, 거의 이번에는 그냥 통나무로 아예 가려버리시는 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지금은 거의 많은 곳에서 지금 상점 주인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웨스트버지니아주랑 콜로라도주에서는 대규모 폭동 사태에 대비한 사설 대피소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대도시들이 이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투표소 근방에 경찰력을 배치했고요. 워싱턴 DC는 대선이 끝난 닷새 뒤까지 백악관 주변에서는 총기를 휴대하고 다니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대선이 왜 그러냐면 지금 누구한테 찍을지 결정을 안 한 사람이 3%뿐이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층이 거의 없고요. 이렇게 사전투표를 많이 했다는 건 이미 찍을 사람이 확실하게 결정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분리가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이든 지지자의 22%, 트럼프 지지자의 16%가 지지 후보가 패하면 거리 시위 등으로 불복 의사를 밝히겠다. 이렇게 지금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민들이 폭동 사태를 우려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총기를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식량, 화장지를 비축하는 사람들, 사재기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서 월마트에서 워낙 총기를 판매하잖아요. 탄약하고 일부 매장에서 지금 총기 진열, 탄약 진열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 사회가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민주주의의 거의 교과서처럼 우리가 맞아요. 생각해 왔잖아요. 근데 양측이 지금 대선을 앞두고 난 다음에 또 대선 결과가 나온 직후에
총격전이 벌어지거나 네. 유혈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을 우려한다. 네. 그걸 또 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부추기기까지 하는 이런 그렇습니다.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될지 좀 당혹스럽기도 해요. 네. 제발 좀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바이든 후보 유세 차량이 텍사스에서 유세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지지자들이 트럭을 몰고서 막으면서 위협하는 일도 발생을 했거든요. 아 진짜 막 트럭으로 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일을 했는데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전혀 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요. 거의 뭐 우리가 하루 이틀 정도면은 네. 결과가 어느 정도 윤곽이 네. 좀 잡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미국 대통령 선거, 미국 선거제도가 독특한 게 상원하고 하원 의원도 같이 대통령 선거 때 선출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비율도 다르고 네. 굉장히 복잡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2018년 중간 선거를 해서 민주당이 그때 이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데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선거에서 지금 어떤 전망이 나오냐면 대통령은 물론이고요. 상하원 다 가져가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아, 민주당이 그러면 상하원을 다 가져간다고요? 네, 지금 하원은 이기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지금 상원에서 이제 50개 주에 각 2명씩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상원 의원이 다 100명인데 임기가 6년이고요. 2년마다 3분의 1을 다시 뽑게 됩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100석 중에 35석 정도가 대상이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공화당 쪽에서 교체되는 그런 주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공화당이 53석, 민주당이 47석인데 지금 부통령이 상원 의장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딱 지금보다 3석만 더 가져오면 상원 다수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35석이 바뀌는데 공화당이 교체되는 주가 더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네. 분위기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민주당이 딱 3석만 더 얻으면 상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마도 민주당이 48석에서 55석 정도를 얻지 않겠느냐. 이럴 확률이 80%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하원에서도 이제 다 전체 전원을 뽑게 됩니다. 435명을 다 새로 뽑는데 네. 무난하게 과반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이 232석이거든요. 공화당이 197석이고. 근데 민주당 의석수가 8석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와서 240석이 이제 장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역사적 맥락이 있는 거잖아요. 하원하고 상원, 네.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 그다음에 그 다음 선거 때 또 일부를 뽑고 네. 또 일부를 뽑는 거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한테 권력이 집중되지 않고 네. 상원도 상원 나름대로의 어떤 그렇습니다. 권력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순차적으로 권력을 네. 가질 수 있도록 네. 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럼요. 장치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항상 중간 선거에서 그래서 이렇게 다수당이 많이 바뀌잖아요. 네. 근데 그 축이 지금 민주당으로 기울고 있는데 네. 대선은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이야, 참. 근데 오바마 전 대통령이 네. 존 바이든 후보 지원 유세에 정말 열심히 나서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그냥 저 바이든 후보를 찍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을 정말 뽑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자극적인 신랄한 비판을 하면서 지금 트럼프는 안 된다. 우리가 4년을 더 봐야 되느냐. 약간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전직 대통령들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2016년 대선 이후에 계속 그런 자세를 보여왔어요. 그리고 지난번 이제 힐러리 클린턴 지원 유세를 갔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사람들이 야유를 보니까 그러지 말아라 뭐 이렇게 좀 말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4년 뒤에 지금 모습은 많이 굉장히 달라졌죠. 반대로 달라져 있는 거죠. 네. 그게 다 계획된 일이었다라고 CNN이 이제 그 측근을 이용해서 보도를 했는데 지난 4년 동안 침묵한 이유가 지금 이 순간 목소리를 내면 어느 때보다 강력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정교한 공격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지 선택을 한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약점을 다 드러낼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금 딱 맞춰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전략이라 그러면 정말 치밀한 전략이에요. 글쎄요. 그 한 모레쯤이면 네. 모레가 우리 시각으로 한 모레가 대선이 치러지고 네네. 수요일 한 그래야 오후쯤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계이면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있어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백은하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